리얼리티 트랜서핑 제58장. 세상을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소용없을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다. 트랜서핑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는 잉여 포텐셜을 증가시킴으로써 스스로 장애물을 만든다. 중요성을 낮추면 장애물은 저절로 제거될 것이다. 둘째, 장애물이 당신의 노력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것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저 장애물을 돌아서 가라. 안내하는 신호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마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마음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들어맞지 않는 사건은 장애물로 인식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산한다. 예측하지 않은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마음은 그것을 자신의 시나리오에 끼워 맞추기 위해 나서서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태는 더욱더 악화된다. 물론 마음은 이를 이상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흐름에 더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흐름은 당신의 운명을 망치는데 관심이 없다. 그건 역시 한목적적이 아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당신의 운명을 망쳐놓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한목적성이란 매사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달갑지 않은 문제거리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열성적으로 나서서 그 임무를 떠맡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 놓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은 스스로 자신의 길에다 무수한 장애물을 쌓아 올린다.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 언제 만족을 경험하는가? 사람들은 어떤 때 자신에게 만족을 느낄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갈 때다. 조금이라도 시나리오에 어긋나면 그것은 실패로 인식된다. 내적 중요성은 마음으로 하여금 이탈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마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계산했잖아. 나에게 어떤 게 좋고 나쁜지는 내가 더 잘 알아야지. 난 현명해야 돼. 삶은 종종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지만 그들은 그 선물이 자신의 계획에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난 다른 장난감을 원했단 말이야. 그러나 가지고자 했던 장난감을 얻는 일은
무척이나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만스럽고 언짢아 하는 얼굴로 돌아다닌다. 마음이 자신의 중요성을 낮추고 시나리오에 이탈이 일어날 여지를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삶이 얼마나 더 즐거워질지를 상상해 보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의 척도를 너무 높여놓고는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설교하려는 게 아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냥 행복하라 라는 미심쩍은 공식은 트랜서핑에 맞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장난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2권, 3권에서 이야기하기로 하자. 지금 우리는 유쾌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문제의 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은 가능태 흐름의 빠른 흐름 속에 갖춰져 있는 해법을 이용할 줄 모른다. 이것은 오로지 마음이 자신의 시나리오에서 이탈이 일어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매사를 통제하려 드는 마음의 광적인 경향이 삶을 흐름과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바꾸어 놓는다. 마음은 과연 가능태 흐름을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키지 않고 스스로 흘러가도록 놔둘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오류를 발견한다. 마음은 흐름을 따라가는 자신의 움직임을 조종하지는 않고 흐름 자체를 조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거리와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한목적적인 빠른 흐름은 최소 저항의 길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나 장애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문제와 장애물은 어리석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켜보는 자를 일깨워 적어도 하루 동안 마음이 흐름을 조종하려 드는 꼴을 잘 관찰해 보라. 누가 어떤 것을 당신에게 제안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거절한다. 누군가가 뭔가를 말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뿌리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반박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데 당신은 그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려고 한다. 해결책이 제시되는데 거절한다. 어떤 것을 기대했다가 완전히 다른 것을 얻고는 불만을 터뜨린다. 누군가가 당신을 방해하고 당신은 이성을 잃는다. 뭔가가 당신의 시나리오에 어긋나면 당신은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전면 공격을 감행한다.
당신에게는 이 모두가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은가? 자, 움켜쥔 통제의 손을 늦추고 흐름에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 주어라. 모든 일에 동의하라거나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당신의 전략을 바꾸어 보라는 것이다. 무게중심을 통제에서 관찰로 옮겨라. 통제하고 조종하기보다는 지켜보려고 애쓰라. 성급하게 뿌리치고 거부하고 반박하고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방해하고 조종하고 비판하지 말라. 당신이 나서서 끼어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가운데 상황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보라. 당신은 분명 깜짝 놀라 말문이 막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감탄하게 될 것이다. 완벽한 반전이 일어날 테니까.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전보다 더 큰 통제력을 얻을 것이다. 초연한 관찰자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유리하다. 내가 이 말을 자꾸만 반복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신 자신을 빌려주라.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당신의 통제가 흐름에 역행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 다른 이들이 제시한 대안들도 전혀 쓸모없는 생각은 아니었다. 당신의 개입은 헛된 것이었다. 당신이 장애물로 봤던 것은 전혀 장애물이 아니었다. 당신의 지식이 없이도 문제는 스스로 술술 잘 해결된다. 당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나타났던 모든 일도 결국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타당했다. 속에서 느껴지던 불편함이 경고로 작용했다. 당신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고 여전히 만족스럽다. 이것이 내가 처음에 말했던 흐름이 마음에게 주는 호사로운 선물이다.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에 덧붙여 우리의 아군을 기억하자. 펜듈럼은 흐름과 일치하여 움직여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찝쩍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흐름 속에서 맹렬히 허우적대게 만든다. 펜듈럼은 흐름 속에 빠른 흐름이 존재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빠른 흐름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는 길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흐름과 싸우는 사람이 소모한 에너지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어 펜듈럼을 먹여 키우는 데 쓰인다. 우리가 논해야 할 유일한 통제는 내적, 외적 중요성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상황을 놓아 보내려는 마음의 노력을 가장 회방하는 것은 중요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라.